교과 그러면 수시 때 하면 아까 제가 논술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학들 돈 벌어주는 것 같아서. 교과하고 종합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교과로 갈 거냐, 종합 갈 거냐. 또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같이 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문이 아닌데 부모님들은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걸 건데. 보시면 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바뀐 게 교과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있잖아요. 요거 두 개 합쳐서 넓게는 교육과정이고 수업 활동이에요. 주당 우리 학생들이 평균 34시간을 들어요. 그래서 77776 이렇게 돼요.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매 7교시인데 하루만 6교시. 그래서 요게 30단위. 요게 하나, 둘, 셋, 넷, 네 단위. 이거를 뭐 2학년 1학기 때는 6단위 했다가 3학년 2학기 때는 뭐 2단위 이렇게 돼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4단위씩. 그래서 요게 이제 34시간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 나오는 건 요건 등급이 나오진 않죠. 여긴 뭐가 나오겠어요? 선생님들이 글자 수가 나오겠죠. 500자 범위에 쓰는 거. 교과는 고통교과하고 전문교과가 있어요. 만약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다닌다면 보통교과를 배우는 거예요. 전문교과는 특목고 2등급 특성화고 2등급. 외고, 과고, 국제고. 전문교과 1이고 2는 특성화고. 아니라면 보통교과고 공통과목은 지금 우리 1학년들이 배우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배우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공통과목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이거 끝났고 2학년 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겠다. 선택과목에. 이 선택과목이 일반 선택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과목은 뭐 가장 쉽게 그냥 하면 수능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내가 진짜 내 흥미 적성을 고려해서 내 진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과목. 수능 과목이 아닌데 일부가 있긴 있어요. 넘겨보시면 요렇게. 요거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 아이들? 배우고 나면 이제 아마 지금 찬바람 분류됐으니까 학교에서 뭐 적어오라 하죠. 선택하라는 거,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옵션들 중에서 너 뭐 들을 거니? 한 학기에 보통 8개, 9개, 8개에서 10개 사이를 쭉 들어가지고 내 학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갈 건데 일반 선택이 요 색깔제 칠해져 있는 게 있죠. 이게 수능 과목들이에요. 체육, 음악, 기술 과정 수능을 안 치죠. 수능 과목이 여기는 교양 과목. 교양은 P로 나와요. 패스와 페일. 페일된 아이들은 없겠죠. 졸업이 안 되는데. 다 학교 선생님들은 다 패스를 만들어 주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수능 과목이 아닌데 수능 과목인 과목이 2개 있어요. 이하. 그 다음에 과학 2 과목들. 요거는 수능 과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럼 당연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는 무슨, 요거 은미체는 ABC로 나옵니다.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수능 과목들은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제. 등급제로 나오죠. 그죠? 이게 숫자로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파란색이. 여기 있는 것들은 숫자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A, B, C. 80점 이상 A, 60점 이상 B, 60점 미만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미체도 A, B, C로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선택하게 될 것이다. 뭐가 정답이냐? 지금 저 길마중 밴드 혹시 아시죠? 거기 제일 올라온 질문이 간호학과 갈 건데 무슨 과목 들어야 하나요? 아무거나요. 다 들어도 돼요. 생물 안 들으면 절대 못 가냐뇨? 아니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게 저희들 가이드라고 이제 발간한 책이 성경책이 돼버렸어요. 진리가 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돼요. 그냥 이런 거 주로 듣는데 그거 안 두고 가도 되죠. 간호학과 가야지 생물 들으면 좋겠지만 물리 들어도 갈 수 있죠. 간호학 갈 때 물리 아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삼투압작 이런 거 할 때 뭐 필요할 수도 있죠. 그게 안 되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꼭 이거 들어야 된다. 의대 가려면 생활과 윤리나 뭐 윤리와 사상을 꼭 들어야 된다더라. 안 들어도 돼요. 꼭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어요. 특히 교과는 아까 뭐만 본다 했죠, 제가? 숫자만. 정시는 뭐만 봐요? 수능만. 생물 들었는지 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다. 그렇고요. 이게 단계로 나올 건데 우리 아마 공통 과목은 지금 전부 석차 등급이 나왔죠. 1학년 때 우리 과학 탐구 실험은 공통 과목
이지만 ABC 3단계로 나와요. 실험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5단계 나오고 수강자 나오고 등급이 나와요. 요게 이게 교과전이 제일 핵심 과목들이겠죠. 요 빨간 두 개가. 그다음에 전문 과목은 우리가 신경 안 쓰더래요. 일반 그 특목고든가 특성화에서 하니까 그럼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지금 고민이 되시냐면 우리 아이가 선택 과목을 하게 될 건데 물리를 선택을 공대를 기계공학과 물리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10명. 어쩔까요 이거?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포기할까? 해도 돼요.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13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을 안 내요. 그냥 점만 탁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10명이 해가지고 5등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5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등급이 안 나오고 점만 찍히고 세특만 기재가 될 수 있어요.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들은 일부러 소인수 과목 13명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14명 내면 등급을 내야 돼요. 13명 이하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목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물리 하고 싶었는데 물리 개설이 안 됐어요. 물리 2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 학교도 뭔가 그럼 아시네요. 여기 보시면 학교간 통합선택교과.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요. 그러면 학교가 개설하겠다는 걸 다시 취합해서 다시 공문을 내요. 신청해라. 그러면 개설된 옆에 학교. 개설 없으면 해운대에서 사고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개설 일반적인 과목들은 해도 그래도 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온라인 수업 개설해줘요. 그렇게 다 되니까 꼭 필요한 과목은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런 과목들은 전부 일반 선택 과목이라도 등급이 안 나와요. ABC로만. 진로 선택 과목처럼 취급이 돼요. 왜냐면 인원수가 작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성적이 불리하면 또 안 들으려 할 거니까 ABC로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온다. 일반 선택이라도. 이해되셨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하려면 토요일 아니면 평일 밤에 해야 되겠죠. 딴 데 가야 되고 시간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대신에 또 장점은 딴 아이들보다 한 과목을 더 들은 거예요. 추가 이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보통 하나 8과목 들으면 걔는 9과목 들을 수도 있죠. 2학년부터 됩니다. 1학년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 성적을 지금 이제 3학년 아이예요. 아이 성적을 제가 쭉 추적해가 내봤거든요. 노란색은 공통 과목이에요. 초록색은 뭔 것 같으세요? 수능 과목, 일반 선택. 하얀색은 그러면 은미체든가 진로 선택 과목인 거예요. 보셨죠? 이래 쭉 과목을 내가 등급을 쭉 받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요 빨간색까지 해놓은 데 보이시죠? 이 아이 전과목 교과 평균이 3.7이에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만 하니까 3.6이에요. 쭉 하다 보니까 8개만 보니까 1.9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고려대는 전과목을 봐요. 교과 전형에서. 부산대는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사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동아대는 12과목만 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3333. 근데 모 대학은 과목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등급 나온 거 8개만 봐요. 지금 현재 기준. 그래서 이 아이는 3.7일 수도 있고 1.9등급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나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신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려는 대학의 내신 기준이 몇 등급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을 알 정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것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어떤 특정 과목을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교과 전형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부산대 갈 건데 나는 인문계열로 갈 거다. 그럼 무슨 과목이 필요가 없어요? 과학 과목이 필요가 없죠. 안 하는 게 9등급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학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학과 갈 건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더 중요한 건 맞지만 평균적으로 이 아이가 한 2등급인데 과학만 올구다. 7이다, 6이다, 5다 이러면 평균 2등급 아이가 특정 과목들만 5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공부를 안 한 거죠. 포기한 거면 얘는 바로 불성실이죠. 뽑을 이유가 없어요. 대학 와서도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다른 거 안 하려는 아이인데 굳이 대학들이 뽑아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애들이 수시 때 학종으로 못 쓰는 애들이 생겨요. 꼭 이상한 선배들 말을 듣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있잖아 내가 부산대 갔는데 교과를 갖다 말도 안 하고 내가
과학 버리고 이것만 해가지고 갔어. 그럼 얘는 우와 우리 선배가 이 과목 버리고 갔대. 그런 줄 알고서 또 가다가 망하는 거죠. 특히 그런 과목들이 뭐 있냐면 제2외국어. 요즘 같은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7, 8 막 받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적어도 학종에서 볼 때는 학업 능력이나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거 보는데 저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데 이거는 지금 3학년 기준이에요. 모든 과목이 등급 처리가 될 때.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좀 차이 보셨어요? 하얀 거에서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사라지는 과목들이 거의 없어요. 화학상고 실험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2학년 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하얀 것들 많죠. 3학년에도. 근데 딱 딱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어요, 등급이? 숫자가 없어졌잖아요. 왜? 진로 선택 과목들이니까. 2학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을 내지 않는다 했어요. 오로지 뭐 A, B, C만 나오는 거예요. 그 등급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들 내신 성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급 나오는 과목이 42과목이었어요.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를 1, 2학년 기준으로 맞으면 28과목밖에 안 돼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게 28과목, 어떤 아이는 30과목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25과목 될 수도 있어요.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과목 수가 줄 거는 필연이에요. 그렇겠죠? 과목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과목 한 과목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한 과목 망치면 등급이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많으면 물타기 할 수, 물 힘들긴 하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물타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한 과목 타격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42과목일 때. 그런데 20명이 줄이면 대부분 과목들이 성적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 똑같은 거였어요. 다른 거 빠질 수 있다는 거고 성적 차이가 생기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또 안 나오죠. 빠지죠. 네, 네, 당연히. 여기 요 세 개도 국어에서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사회 3과목, 3, 40. 각 국어 인문계열 같으면 국어, 영어, 수학 4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과목씩 한 학기 한 과목. 학기 하나가 한 과목이에요. 근데 보통 집중 이수제가 되기 때문에 한 학기로 거의 끝나죠. 공통 과목 빼고는. 선택 과목 되면 지금은 국어가 국어 1학기 다 배우잖아요. 공통 1학기 다 배우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랑 부산시 교육청에 보통 한 과목에 4단위로 해놨어요. 일주일에 4시간 듣고 2학기 때는 그 과목이 다른 과목인 거예요. 네. 1학년 때는 그러면 만약에 공통사회 같으면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배우면 그럼 2과목 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숫자만 가지고 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내신이 엄청 중요해요. 보셨지만 2학년 때 되면 등급 받는 과목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특히 3학년 때 되면 없어요. 거의. 한두 과목밖에 없어요. 국어나 영어 정도에서 수학 없어질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성적이 중요하죠. 지금 3학년들까지는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가지고 교과 내신 성적을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학년 1, 2, 2학년 1, 2 가면 거의 끝이에요. 4학기 가지고 낸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 같으면 14과목이 줄었잖아요. 보통 한 학기에 제가 7과목, 8과목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9학기가 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만큼 내신의 영향력이 변수가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극단적으로 하면 1학년에 내신을 엄청 잘 받은 아이는 진짜 꼼수를 쓴다. 만약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다 1이었어요. 전 과목. 이 아이가 2학년 때부터 5월 진로 선택을 하면 이 아이 내신은 1.0으로 끝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교과 전형에서 최저 없는 대학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갈 거야. 얘가 다 진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근데 교육과정상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얘는 1로 끝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데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는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내신을 물타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아이는 일반 선택 과목이 한 학기에 2학년 때 3과목이에요. 어떤 아이는 8과목이에요. 누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3과목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등급학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편안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학생의 영역, 선택의 상황에 달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지 될 거라는 거. 교과전형도 좀 복잡해진 거죠, 이제. 선적 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등급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받은 아이가 있고 이건 단위수. 단위수라는 개념은 한 학기에, 한 일주일에 3번 들으면 3단위, 5번 들으면 5단위.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과목수네. 전 과목을 평균 내니까 전부 3.33인 아이들이. 학생 수 1도 다 더해 가지고 나누기 과목, 이거 전부 다 더해서 나누기 과목수 하면 그 학생의 일반적인 등급이거든요. 3.33. 학생이도 3.33이에요. 근데 단위수가 있잖아요.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니까 학생이는 4.14, 학생이는 3.24예요. 그럼 학생이는 어느 대학을 가야 돼요? 단위수 보는 대학도 있고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어느 대학 가요? 단위수 보는 대학을 가야 돼요. 학생 1은 어느 대학을 가요? 안 보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럼 보는 대학, 안 보는 대학을 찾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3학년 되면 보통 이제 교육청이든가 이런 데서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지금 뭐 찾아보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보시면 또 전과목일 때로 국영수 4일 때는 4.43, 3.35. 국영수 4는 이렇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인문계열로 가는 게 낫겠어요? 자연계열로 가는 게 낫겠어요? 인문계열로 가면 2.88. 자연계열로 가면 3.60. 이렇잖아요. 인문계열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인문계열 가야죠. 이렇게 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도 이런 옵션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신이 몇 등급이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평균적으로 쭉 33333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16, 16, 16, 16 이렇게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333의 전 과목을 그냥 단순히 보면 3이고 16 받은 아이는 3.5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3인 아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12과목 들어간 애라면 얘는 3333이지만 이 아이는 1111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지금 1학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죠. 지금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죠. 좋은 등급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3학년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이제 교과죠. 누가 더 공부 잘해요? A하고 B하고? 당연히 A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A는 평균 1등급이고 B는 1.4등급이잖아요. 그죠? 이거 교과 전형에 무조건 A가 돼야 돼요. B가 되면 비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수학 과목이었는데 보시면 A 학생 한번 볼게요. 89점으로 1이에요. 그죠? B는 87점으로 2예요. 그럼 이 학교는 1과 2의 구분 점수, 원점수가 88. 재수. 아까비. 여기도 보시면 94, 1이고 93이 2예요. 진짜 재수. 이게 또 아까비. 근데 여기 보시면 88, 91, 97, 87로 1인데 얘는 199, 100. 아마 전교 1등이었겠죠. 압도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아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거의 또 헉헉하게. 얘도 공부 잘하는 애가 맞아요. 근데 얘는 특정 과목에서는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반영을 더 많이 해주는 학교라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성실하게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뭐가 느껴지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적어준 거예요. 나쁜 말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밑에 아이는 와 이렇게 쭉 적었어요. 참 선생님이 애착이 가는 아이인가 봐요. 그다음 상도 작년대 얘는 작년 우량치 점점 나아졌잖아요. 누구 뽑고 싶으세요? 학종이라면. 아까 모든 걸 다 본다 했잖아요.
B 뽑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커피숍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와, 어느 고등학교에 A는 1등급이고 B는 1.3인데 1등급이 떨어지고 1.4가 붙어서 그 대학교 비리가 있는 학교 맞아. 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모르시면. 근데 반드시 B가 된다는 게 어떤 대학은 그래도 1이잖아요. 1.4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A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교과전형.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1등급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죠. 1.4등급은 어때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 학업 능력은 둘 다 A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전형에서 0점 소수 둘째, 셋째짜리 구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둘 다 공부 잘해요. 이걸로 학업 능력 끝난 건데 나머지에서 이 아이가 B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비리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가 우리가 몇 면을 다 쳐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우리는 액면가로만 보잖아요. 1, 1.4. 이게 학종인 거예요. 그래서 학종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근데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서울 지역에 추천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보시면 전부 교과 돼 있잖아요. 다음 거에 서울대까지 하면 딱 교과가 아닌 게 어딨나? 서울대만 서류 학종이에요. 나머진 전부 교과 전형. 이게 대부분 없었는데 다 생긴 거예요. 서울 쪽만 찾았는데 그 인원수가 8,189명. 근데 제가 다 못 찾은 거예요. 경기대가 먹고. 뭐 경기와 인천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어가요. 이게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한 10,000명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지만 서류 수시대 원서를 6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천을 받을 거예요. 건대는 제한 없고 여기는 경희대는 6명, 4%, 7명, 10명, 10명, 2명, 4명 쭉 해가지고 있어요. 20명씩도 나오고 11%도 나오고 200명을 치면 22명까지 되는 거예요. 이 추천 인원 다 합치면 전교생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추천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신 4등급 아이가 추천받아서 원서 쓰면 어찌 될까요? 떨어지죠. 추천받는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같이 1점대 초반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1점대 초반 아이예요, 내가. 그럼 1.1쯤 돼요. 서울대 쓰려고 하겠죠. 연대? 쓰려고 하겠죠. 고려대 쓰려고 할 거고 성대? 고민할 거예요. 아마 쓸지 말지. 왜냐면 연대도 2개이고 원서 쓸 수 있는 게 논술까지 3개인데 많치고 종합에 2개, 교과 하나, 종합 하나, 2개. 고대도 교과 하나, 종합 하나. 예. 서울대 하나. 성대, 서강대는 고민인 거지. 수능 점수에 맞춰봐야 되는 거죠. 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밑에 뭐 예를 들면 국민대나 광운대는 내신이 1이 아니고 뭐 2나 3까지도 5점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몇 등급에서 끊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2학년들이 마루타가 돼줄 테니까. 2020이잖아요.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1학년들은 2학년들은 없이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거예요. 원서는 6개밖에 안 되니까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좀 된다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적극적 수능 최저 있는 데는 도전해봐도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요. 선생님 저기 전형 공부를 보면 어떤 거는 교과도 있고 면접도 있고 서류도 있고 이런데 저걸 교과 전형이라고 하나요? 교과 전형은 비율이 50%가 넘으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60에 논술 40이면 교과 전형. 교과 40에 논술 60이면 논술 전형. 교과 100만 있는 게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10,000명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 10,000명을 뽑으면 10,000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11,000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서를 6개 썼잖아요. 어떻게 중복 합격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중복 합격이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6개 중에 4개가 붙었어요. 그럼 4개를 다 등록할 수 없고 하나만 등록하고 3개는 드랍을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버리면 그 밑에 아이가 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가 합격이거든요. 추가 합격률이 교과 전형이 제일 세요. 내신으로만 판단하니까. 보통 200%. 그러면 10명 뽑으면 추가 합격이 20명에 총 30명이 되는 거예요. 10,000명 뽑는다면 총 합격자는 30,000명. 근데 30,000명은 아니에요. 30,000건 중복 합격자가 있을 거니까. 30,000건이 되는 거예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쯤 있어요. 10명씩 합격해도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학교 10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또 전교 10등은 내신이 2점 초반대 나옵니다. 2.3에서 4. 어느 고등학교 대부분 대학 한 정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 학교면 2점대 초반도 무조건 서울의 교과로 합격할 수 있는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2.3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8과목이랬잖아요. 2, 3, 2, 3. 3이 2.3이에요. 단위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정도 나 충분히 서울 쪽 대학을 지금 교과 전형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점대 초반 아니면 서울 쪽 대학 교과 전형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교과 전형을 뽑았어요. 부모님들은 머릿속에는 다 뭐만 있냐면 정시 40%,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수시, 교과 10%. 이게 최고예요, 지금. 지방 아이들한테. 수능 성적이 그만큼 나오질 않나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전부 다 뽑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해서 다 뽑아요, 서울, 경기, 인천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서울대도 아마 곧 뽑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때 될지 안 될지 그건 제가 확신을 못 하겠는데. 그럼 교과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수능책. 네. 아니. 고등학교의 정원의 4%. 200명이면 8명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고등학교의 정원을 넘는다고요. 9등급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고3 담임선생님들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간추려서 선정을 하면 부장회의나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추천을 하게 되고 추천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라가요. 거기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인을 해줘야지 추천이 돼요. 모든 학교들은 그걸 통과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럼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복 안 된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학교도 물어봐요. 규정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게 그 전까지는 추천 전형이 학교에 별게 몇몇 대학이 없었어요. 규정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안 해도 다 뭐 대충 알아서 한 2등급 넘어가면 추천해봐야 안 되니까 1점대 끝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만큼 많이 생기니까 추천 전형 아마 학교에 재정립을 하겠죠. 복수 전형 지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대학을 하나밖에 안 하라면 너무 가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안 해. 그리고 복수를 했는데도 그런 게도 있어요. 내가 고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서울대를 추천을 받았어요. 고대 지원을 한 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지원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면 되죠. 추천해달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없죠. 이 무수히 많은 대학이 있지만 내신 4, 5등급, 3등급 넘어간 아이들이 추천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추천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아도 합격 가능성이 떨어질 테니까. 대학들은 상관없잖아요. 추천만 받으면 지원하니까 6개를 쓸 때는 중복 추천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네.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중복을 얼마나 몇 개를 받을 수 있는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최종은 교장선생님의 결정이 사인이 나야 되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또 결정 안 하시면 또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학교 선생님이 일부 한 명이 친하다고 야 추천 이런 거 없어요. 당연히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모든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 경기, 인천 대학은 모두 다 지역 인재를 뽑아야 돼요. 연수가 10% 뽑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등급만 이야기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도 내신 성적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게 제가 2학년 성적표를 보니까 어떤 학교들, 좀 상당한 학교들이 진로 선택 과목의 A 비율이 80점 이상이면 A거든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ABC 3단계잖아요. A 30, B 40, C 30 이런 게 보통 우리 정규분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A 30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서울 지역밖에 없지만 밑에 부산의 좀 중하위권 대학들은
A가 1등급으로 쳐준 학교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그러면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 선생님들이 내신 7등급 아이지만 A 한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작은 과목은 40%, 50%도 있던데 작은 게 40%, 50%였어요. 많은 거 95%까지도 있더라고요. A가. A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정도로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대는 진로 선택 과목 몇 개 이상만 이수하면 돼요. 조건이 과목마다 있어서. 그것만 하면, 학교에서 개설된 거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부산대도 보면 성질 높은 3과목만 딱 보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 보통 작으면 7, 8개, 많으면 10몇 개 할 건데, 3과목 보는데 A 0.5, B 0, C 0.1이래요. 다 0.5 가산점 받을 거잖아요. 부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거죠. 근데 고려대는 어찌 되어 있냐면 ABC의 분포비를 1에서 9등급 변환한대요. 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A를 10%만 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10%를 받았다면 A를 들었다면 이 아이 내신이 A 받은 과목이 1.1등급이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90%예요. 그럼 이 아이는 내신이 1.9등급이 돼요. 그래서 성적 부풀리게 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럼 고려대만 대학은 아니고 나머지 199개 대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A가 10% 이르지 않을 거야. 40, 50%는 최소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되고, 이렇게 어쨌든 반영이 되는 데가 있고, 반영 안 하겠다고 한 데가 한국외대 시립대, 군대만 나머지 반영을 하고요. 부산지역 대학도 다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크게 평균적인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일부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이 좀 세고, 연세대는 만약에 B 받으면, 이건 거의 합격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A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다시 찍으시겠어요? 여기다 이제 이까지가 이제 교과 전형이었어요. 교과 전형은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아니다. 우리는 종합으로도 가야 된다. 우리는 성대다, 서강대 쓰기 싫고 서울대 연대고 끝낼 거다. 그러면 종합도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종합 준비를 하실 때 학생 졸업전이 어떤 건가?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이제 추천으로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학생부. 자기소개 면접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3학년 때까지 보면 다 자기소개서 영혼을 갈아 넣어요. 한 달이 걸리고 수업 전폐고 공부도 전폐해요. 그래서 수능을 망쳐서 최저학력 떨어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보조 자료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만들어요? 선생님이 만들어요. 학생이 안 만들어요. 가끔 보시면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 못 하세요. 누가 관리하면 선생님이 관리하죠. 선생님이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 질문이 되는 거고 관리할 수 없어요. 관리하면 불법이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생활기록부 그걸 보고 판단할 거라는 건데 그 생활기록부라는 건 학교 생활을 적어 놓은 거예요. 결국 학교 생활을 잘해야 생기부가 잘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성장 과정, 결과, 지원, 성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학업 역량을. 공부 잘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숫자로 1 나와 공부 잘한 거죠. 교과 성적 잘한 거예요. 세특에는 깨끗해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적은 500자도 학업 역량이고 그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세부능력 특기상에 나올 수도 있고 종합의견에 나올 수도 있고 동아리나 독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해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한 아이를 뽑겠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근데 부모님들 너무 동아리, 우리 부모님 너무 봉사활동, 우리 아이들 너무 동아리 이렇게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평가 요소를 예시를 한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가지 파트로 분류를 보통 크게 해요. 근데 학교 안에 또 이렇게 분류를 대학마다 다르게 날아갈 수 있겠지만 대학은 크게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은 우리는 1.5까지는 A, 우리 대학은 2.0까지는 A. 아까 그런 게 1과 1.5는 구분이 안 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다양하게 볼 거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4가지 요소 중에. 학업 역량.
저는 인성이 참 안 좋은데 대학교 가면 많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쓸 아이 있을까요? 다 인성은 다 자기 좋다 해요. 학업 폭력 된 아이도 인성은 좋은데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 나쁘다 쓸 아이 없어요. 공부를 잘 열심히 할 거다. 미래의 진취적인 아이가 될 거다. 쓸 거잖아요. 전공적합성은 제일 거짓말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객관화를 여기 이거 되고 이거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목숨 걸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아이가 동문학과 가는 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문제 전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어학이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독어 배우는 데가 잘 없어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 배웠는데 다 일본어 배웠어요. 독어 배우는 데는 지금 외국 고등학교나 몇몇 학교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외대 같으면 우즈베키스탄 학과가 있어요. 거기 학종으로 가야 돼요. 그거 언어 잘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다 일반 아이들이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어학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걸 전공적합성을 저는 계열적합성. 사회과학 계열,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이 정도면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경제 동아리를 했어요. 경영학과를 못 가겠대요. 왜? 전공적합성이 안 맞아서요. 무슨 애가 고등학교 때 경영을 했겠어요. 경제를 얼마나 했을 거라고. 그냥 상업 계열의 경영 계열의 경제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경영이 됐든 경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열적 합성 정도다.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나 배우는 건 똑같아요. 이시적으로 조금 몇 과목만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사회학과는 갈 수 있는데 사회복지는 못 간대요. 다 틀린 말이에요. 계열적 합성 정도로 생각을 하시라.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의 유명한 입학 사령관님께서 한 말인데 학생의 기본, 평가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가, 자기들은 학업 역량과 학교 충실성 이거 본다. 이게 학생의 가장 기본이에요. 딴 거 화려한 거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수강한 과목. 뭐 들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 갈 건데 이제 우리 학생 선택이잖아요. 물리원을 안 들었어요. 학종에서는 좀 문제 있을 수 있다. 문제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 물리2는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리1도 개설이 안 됐다면 지가 찾아라도 들어야지 기계공학 올 때 가능성,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들었다. 그래서 지학하고 생물 했다. 이건 수능 잘 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 기계공학 오겠다는 건 교과 전형, 수능 전형, 논술 전형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 그래서 뭐 들었는지, 그 다음에 들었다고만 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는가 나와야죠. 들었는데 7등급, 6등급 나온 애가 와, 난 고급 수학 들었고 심화과학 들었어요. 의미 없다고요.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창의력, 탐구력. 이게 중요한데 이게 숫자에 나오나요? 내신 성적에서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이게? 혜택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이런 거 있다는 활동들을 시켜야 되죠. 그게 뭐예요? 과정평가예요. 그 과정평가를 선생님은 열심히 잘 구성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구성된 과정평가 이런 걸 잘 드러나게 해야 선생님은 적으시. 그 다음에 확장성, 연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가 더 이런 게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했는데 궁금했어.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독서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그래서 뭔가 공부를 더 해봤어요. 이게 뭐죠? 확장성이죠. 고등학교 때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수학 과목인데 굳이 네가 경제 왜 들었니? 수학하고 확 통해보니까 저는 이제 회계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경제 수학이 그런 거 배우는 것 같아서 좀 더 했어요. 이게 확장성이죠. 그냥 학교에서 선택하라 해서 등급도 안 나오고 대학 갈 때 편할 것 같아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확장성, 연결고리.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창의성 이런 것들이 보여진대요. 지적 호기심 중요하잖아요. 대학 갈 때 고등학교는 아무리 선택 과목 과정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대학은 그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가진 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는 아이. 그게 과목에서 교과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독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아이들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읽으셨죠? 이거 다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요거 이렇게 이건 제가 한 말 아니고 사정관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전부예요. 교과 활동 하겠죠. 그러면 그게 세부 특기에 적혀지겠죠. 그다음 아이들은 수상하기 위해서 뭐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가겠죠. 자율활동 아까 1시간 자동 봉진 1시간씩 한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당연히 또 하겠죠. 이게 고등학교에서 학교하는 전부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서 선생님은 종합의견 적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뭐가 없어져요? 추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추천할 때 종합의견 이제 추천서 형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500자에 이 아이가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하는 거라 이렇게 적혀지게 될 거라고. 그럼 이거 종합의견 잘 받으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밑에 베이스를 그렸죠. 뭐 교과와 교과서 이게 바탕이 될 때 이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것들이 빛나게 하려고 이걸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게 바탕이 되는 활동을 이걸 정해야 돼요. 내가 수학, 영어를 잘한다는 거. 결국 그런 쪽에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수학 경시대도 나가고 뭐 영어 말이 나갈 수도 있고 동아리도 경제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학에 관심과 흥미가 많아 과학 공부 열심히 과학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뭐 생물 동아리 얘가 잘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구나잖아요. 과학 생물 동아리 너무 열심히 했대요. 지가 뭘 담아도 다 했는데 내신의 생물은 7이에요. 6등급이에요. 이 아이를 보고 과연 생물에 흥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바탕이 되면서 이런 게 돼야 된다. 요게 기본이다. 이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한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맥락적으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스토리텔링이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진로를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맞춰가는 거죠. 고등학교 1년 거치면서 2학년. 그럼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문과, 이과 없잖아요. 근데 인문계열 트랙, 자연계열 트랙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 트랙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랙을 찾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열을 갈 아이들은 사회 과목이나 국어 과목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자연계열 갈 아이들은 수학과 과학 과목 선택을 더 많이 해가잖아요. 그게 트랙입니다. 인문, 자연 딱딱 이분부터 나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수평생변과라는 건 이거는 뭐냐면 한 학기에 선생님이 수업이 한 10분 정도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쌤 따로 있겠죠. 담임쌤도 있고 진로활동생 따로 있어요. 그럼 13분이잖아요. 13분이서 각각 담임쌤은 2000자쯤 쓸 수 있고요. 수업까지 포함하면 각각 과목쌤은 500자 쓸 수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그 과목 수가 7000자쯤 돼요. 7000자의 글로 우리 아이가 표현되는데 표현이 우리 아이가 뭐 적힌 게 없다면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7000자 13명의 선생님이 적는데 이 아이가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 한 분만 1학년, 2학년 3학년 딱 적었어요. 특정 뭐 어떤 선생님이. 그럼 이 쌤은 담임쌤이었고 그리고 그애하고 친하게 수도 있겠지. 근데 13분이 들어온다 한 서너 분이 분석력 13분이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서너 분쯤이 분석력이 탁월하고 지적이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얘는 그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1학년 때 문과였는데 2학년 때 이과계를 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문과 가도 상관이 없어요. 3학년 때. 근데 그 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열심히 했는가가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평가. 이때 이걸 관장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다고요. 그 선생님들이 생기부의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선생님들한테. 그래 하려면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히거든요, 지금. 500, 500, 700, 500, 그러니까 2700자가 이제 2200자가 돼요. 봉사활동 위기제예요. 특기사항이. 줄어든 이유는 봉사활동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아예 중학교 3학년부터 외부 봉사활동 기재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봉사활동이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또 고민되시는 것들이 생급에 적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적는 게 있어요. 적을 수 있는 건 딱 뭐냐면 국내에서 해야 돼. 해외에서 뭐 했다. 청와대가 주최도 안 돼. 무조건 국내에서 벌어져야 돼.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서
무슨 봉사활동 크게 했고 유엔 대사를 만났어요. 의미 없어요. 안 적혀요. 근데 자매학교가 우리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를 했어요. 적을 수 있어요. 왜? 국내 활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야 돼요. 학교 장사님. 근데 학교에서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 일어나려면 옆에 학교에 고등학교급은 돼요. 대학교, 부산대학교 주최한 뭐 R&E 갔다 안 돼요. 중학교 학생을 멘토링했다. 중학교 선생님 부탁이 안 돼요. 고등학교인데 A 고등학교인데 B 고등학교 사는 거 같이 가서 했어요.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교육과정 수업 듣는 거 되는 게 그 이유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주최해요. 교육부 교육 직속기관. 근데 부산시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공동 주최다. 안 돼요. 무조건 부산시. 그래서 우리 학교 앤드 남의 학교 교육청 국내에서 이것만 다 기준돼요. 그 다음에 주최 주관은 무조건 우리 학교든가 교육청이든가 남의 학교든. 대학 안 되고 다른 공공기관 들어가도 안 돼요. 주최 주관은 무조건 교육청 아니면 학교. 그러면 되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라고. 가끔 오면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 뭐 해라 이런 거 많이 올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왜? 생기부에 안 좋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 학종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 갈 아이들은 더 의미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교과가 특목고나 특성화에 배운데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들고 와서 개설을 하면 되는데 개설하면 이제 고급지잖아요, 이름이. 근데 애들이 무턱덕 이것만 계속 개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계가 위기가 있어서 앞에 걸 뭐 배우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그거 안 배우고 가면 대학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고 자꾸 다른 것만 했다고. 어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특목고도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간 플러스 알고 대학 협력 교육과정이 있고 온라인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될 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열 수 있다. 그래서 열어주니까 필요하면 들으면 된다. 이렇게 열렸는데 그래도 물리원을 안 했다. 공대 갈 때 조금 불리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00% 떨어진다 아니에요. 내신이 1등급인 아이가 물리를 안 했고 내신이 4등급인 아이가 물리를 했어요. 저는 1등급 뽑아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하지만 비슷하다면 물리 서울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이제 교과하고 학종 이제 우리 비교하는 게 주제잖아요. 이게 중앙대를 제가 들고 온 건데 종합전형인데 중앙대는 종합전형도 2개가 있어요. 다빈치 전형 종합이 있고 탐구형 종합이 있어요. 다빈치는 보통 골고루 잘하는 아이. 탐구형은 주로 특정 영역을 잘하는 아이. 내신이 다빈치가 조금 더 좋다는 거 보이시죠? 골고루 균형 있게. 이거는 특정 영역. 이래야 되는 거죠. 중앙 자연계열도 역시 마찬가지 차이가 다빈치가 내신이 조금 더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대는 교과도 최저 있는 교과가 있고 최저 없는 교과가 있어요. 최저 있는 교과와 최저 없는 교과가 있으면 어디가 내신이 더 좋아야 될까요? 최저? 없는 데죠. 여기 지금 중앙대 교과 최저가 있어요. 내신이 보통 1.5, 1.6에서 보통 형성이 됐죠. 이 정도 그죠? 근데 최저 없는 이거 자연계열도 2.56 비슷한데 학교형 출제는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학종이에요. 서류를 60% 봐요. 그럼 내신이 서류를 보면 내신이 좀 낮아도 되네. 근데도 내신이 더 좋아요. 이유가 뭐가 없으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시골 아이들이 학원이나 사교육 받을 가능성이 별로 작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 지원하면 최저 없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자동차공학과 이런 데는 최초 합격자 내신 컷이 1이에요. 1.00. 물론 최종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내신이 빡빡해요. 최저가 없으면. 최저가 있으면 내신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최저 있는 거와 없는 건 차이가 있더라. 학종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학종과 교과 중에 어떤 게 내신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교과가. 아까 학종에서는 한 3등급대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탐구형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은 차이가 좀 많이 1점대 나와야 되니까 같은 학교라도 같은 과라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려대는 이게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1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학종은 이렇게 돼요. 와, 고려대가 3점대도 간다고? 체제가 워낙 어마무시하거든요. 4개, 6, 1, 1, 2, 2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체제 맞추면 이 정도 내신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평균 등급을 쭉 이렇게 보세요. 와,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아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사학과가 뭐 볼까요? 뭐 사학과 한번 볼게요. 2.6 등급인데 이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격자가 여기 집중이 있고 여기 좀 흩어져 있잖아요. 주로 여기 있고 2.6 등인 정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가 일반 인문계예요. 여기는 죄송 말씀 자사고나 특목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다 평균 내면 얼마 돼? 철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이쪽에 유난히 많네요. 진짜 철학에 뜨시는 애들이 많은가 봐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자율전공학부도 2.3등급인데 주로 분포하는 데는 1부터 2 이상이 많겠죠. 이걸 보고 와 우리 아이가 뭐 2.0이니까 100% 합격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희대 보시면 지원하려면 일반 학생들 아마 2등급 4배 정도에서 지원자율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갈 때 되면 이게 좀 더 내려갈 거예요. 이는 뭐 때문에? 교과 전형이 대폭 생겼으니까. 내신 좋은 아이들 어디 가야 되지? 교과가 확실하잖아요. 학종은 불확실하잖아요. 교과로 많이 갈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겠지만 얼마나 내려갈지는 2학년들이 마루타가 돼줄 거니까 보시고. 어쨌든 이 숫자만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대 보여드렸잖아요. 이 숫자도 그러면 1점대부터 한 4, 5점대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2.83이라고 일반 인문계가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만나니까 체제를 그 정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체제는 맞추기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너무 숫자만 가지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분포가 더 큰데 학종 가려면 현재는 이 정도 숫자 안에서 고민돼야 된다. 이런 게 그래프를 공개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야 되지 숫자만 보시지 마시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금은 담임쌤 찾아뵙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사이트는 다 아시겠죠?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 성격 다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여기 밑에 보세요.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왼쪽 밑에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 있잖아요. A 대학이 학생부 전형때 교과 전형은 뭐 전형 평가 기준도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학종을 어떻게 평가할 거다라는 게 이렇게 적혀요. 여기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전년도 전형 결과 나와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50%와 70% 정도에서 내신 등급, 그러니까 서울대였어요. 이 정도로 나오더라. 그럼 이거 되면 합격이에요? 아니죠. 이거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아니죠. 그냥 이 정도 아이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꺼내서 지원하면 승산이 있다. 지원해 볼 수도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 내신 성적 받고 이러시면 궁금하시면 우리 아이 이 정도면 어디쯤일까 궁금한 대학 검색해 보시고 여기서 여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제가 없는데 여기 찍으면 학교 이름을 치게 돼 있어요. 검색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을